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 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3개의 부서입니다.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하수도사업소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재석 환경정책 담당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윤정원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김윤희 공중위생 담당입니다. 최영미 식품안전 담당입니다. 김심한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이희훈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팀 이황근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공중위생팀 신현실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이현아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박은미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66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73억 2,308만 5천원이 증액된 156억 5,7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재원은 국비가 4,870만 6천원, 기금 3,505만 5천원, 도비 17억 6,817만 3천원, 시비 93억 5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46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자산취득비로 유해야생동물 추적 포획용 열화상 스코프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한 포획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환경행정 업무 추진에 민간위탁금으로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3쪽입니다. 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6,96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쓰레기 처리 단속 요원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억 1,376만 6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에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시설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에 시설비로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기소 환경개선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대포동 환경미화원 3분이 사용하고 있는 구 대포항 개발사업소 1층이 대포만세운동 전시실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어 2층 공간을 활용하여 대기소 시설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클린하우스 집화장 개선 및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도 우수 사례로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한 개소에 추진해보고 그 사업 효과에 따라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생활폐기물 민원처리 기동반 차량 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으로 수거하기 힘든 폐가전, 폐가구 등을 수거하기 위해 리프트 장착이 된 차량으로 구입하여 운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시스템 이동식 설치비 2,600만 원,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시스템 고정식 구입비 2,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청소 차량 메가트럭 5톤 한 대 구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조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공공시설 개선의 시설비로 시설 개선 사업비 3개소에 6천만 원을 계상하여 자외선 소독 정수 처리 장치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의 시설비로 청호동 설악대교 아래 노후된 공중화장실 신축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구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에 경상 보조비로 2억 7,900만 원, 자본 보조비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장비 구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민간 환경 감시원을 통해 불법 배출 감시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6억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소전기 자동차 보고 사업에 수소전기 자동차 108대 보조비에 4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 운영비 보조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으로 수소충전소 운영비 보조비 5,6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소 제조 시설 15억 원 전액 도비이며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 30억 원, 국도비 각각 50%로 구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1쪽 중간 부분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기타 보상금으로 노후 경유차 LPG 엔진 개조 지원비 6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2대이고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LPG 엔진으로 개조하게 되면 비용의 90%를 지원하게 되며 생계형은 전액 지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의 민간자본 사업 보조비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지원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민간 위탁금으로 어린이 급식 지원 관리센터 운영비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의 민간자본 사업 보조비로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비 5개소에 4천만 원, 음식업소 환경개선 지원비 25개소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업소당 최대 800만 원씩 지원되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5쪽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21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수입은 4,800만 원이고 지출은 4,785만 원으로
15만 원이 증액이 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23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796쪽 중간 부분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익계획은 수입의 합계가 2억 8,018만 6천 원으로 세부적으로 보조금이 2,500만 원, 예수금 회치가 2억 3,218만 6천 원, 이자 수입이 300만 원, 기타 수입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2억 8,018만 6천 원으로 세부적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500만 원, 기본경비 1,285만 원, 예치금이 2억 3,233만 6천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수익계획입니다. 세외 수입 이자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에 시도비 보조금 2,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부존수입 등 내부 거래에 예치금 회수 2억 3,21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98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위생 관련 안전관리 홍보비 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200만 원, 남은 음식 재사용 포장용기 등 지원에 1,000만 원, 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에 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2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지역 대표 음식 홍보에 도비 45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에 도비 850만 원, 으뜸 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에 도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 지출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2억 3,23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되는 동안 저희들이 본질이 10분에 그다음에 추가 질의 5분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미세먼지도 없는 청정도시 속초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를 보면서 간단한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먼저 469쪽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영랑호 습지공원 묘목 구입과 관련해서 이거는 저기 혹시 이게 그 영랑호 습지공원이 그 지난 산불 피해지라서 네네. 거기에서 그 복구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나요? 네, 국도비가 확보는 되고요. 그 보건 사업 보건비는 이제 국도비 확보로서 그 사업 그건 됐고요. 이거는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묘목비 비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묘목 우리 불에 샀잖아요. 묘목도 묘목이 아니라 거기에 숙지된 화목하고 그 조경수들이 이제 고산목이 불에 샀는데 그게 그거 식재는 이제 국도비로 산불 피해 그 예산으로 다 실시하는 거고요. 여기 또 묘목 구입은 또 뭐죠?
여기는 이제 그런 이제 비료 구입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잡목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폐기물 관계, 그런 보건 습지를 위한 뭐 야생화 그런 게 다 이제 총괄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 예산에선 그가 별개 예, 그 예산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그 앞쪽 466쪽 탄소 포인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그 사업용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은 제외한 이제 차량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최대 이게 1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매월 만 원씩인가요? 매월 만 원씩? 그건 이제 포인트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포인트당 2원으로 그 전기나 도시가스 그런 이제 상수도 요금 그 감축량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동차는 지금 이게 자동차 포인트제는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자동차 주행 거리에 따라서 자동차가 만 원인가 보네요, 그죠? 만 원, 월 만 원씩 그 10만 원 최대 10만 원 지급할 때 있는 부분. 근데 이건 자동차에 한해서 그런 거고. 그건 자동차에 한해서 만 원씩 45대 계상된 뭐 금액. 신청에 의해서 하나요? 예. 그러면 이게 올해 이거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내년에. 내년에.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는 내년에. 예. 그럼 사전 이제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은 뭐 자료를 보니까 그 검토를 해보니까 뭐 이제 이게 사진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뭐 운행 기록 장치 뭐 자기 진단 장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 시는 어떻게? 그 저희도 이제 지침이 올해 말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내려오진 않고요. 다른 시군은 이제 어떤 식으로 주행 거리를 측정을 하고 안 그러면 그런 거나 안 그러면 자동차 안에 있는 에어컨 사용량을 감축하는 거 그리고 공회전 하는 거 그런 부분을 가정에 하는 이제 포인트제가 있고 그거는 이제 가정에서 하는 거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감축량에 따라서 인센티브 제급하는 그런 사항이고 상하수도 전기 사용료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지원을 하는데 이게 그동안의 실적을 파악하기가 그래도 그나마 용이한데 자동차는 이게 그걸 평가하기가 상당히 그래서 지원을 하면 나름대로 신청을 하면은 신청이 뭐 여기 보면은 이제 45대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많이 이제 초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청이? 초과가 되면은 이제 그 감축량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공회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행거리 단축이라든가 뭐 에어컨 사용량 그다음에 이제 급발진, 급가속 이런 거를 측정을 해서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동차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고. 자동차 포인트제는 지난 회계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 가정에 지금 하는 예산 대폭 지금 편성을 낮게 한 건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국비 보조금이 감소돼서 내려와서 그에 대한 매칭 비고요.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그 친환경적인 거라서 더 확대를 해 나가도 부족한데 오히려 축소됐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당초 예산은 이제 국비 보조금 감소로 내려왔는데 추경 때 아마 확대해서 내려올 그런 계획으로 있을 것으로 압니다.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맞습니다. 부분인데, 네네.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를 시행하면서도 예산이 이렇게 적게 들어간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다른 시에 보면은 우리 시가 편성한 것보다 상당히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 시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도 예산 확보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471쪽 그 전에 469쪽에 보시면은 그 열화상 스코프 구입에 500만 원 편성했는데 열화상 스코프라고 하는 게 이 카메라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열 적외선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열적외선 카메라. 네, 네. 이게 500만 원이면은 좀 고품질에 뭐 해당이 되나요? 저희가 250만 원짜리 두 대로 250만 원짜리 두 대요? 예, 그래서 같은 기종으로. 그렇게 그러면은 해서 그 그 감지 카메라가 일단 이게 수렵에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포획 활동에 유해 유해동물. 야생 동물. 예. 그러면은 일반 감시용 카메라 한 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한 대든 두 대든 그러면 총기에 부착하는 것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열화상 열 적외선 카메라만 가지고도 저희가 포획량이 적발하는 요즘은 총기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바로 그걸로 보고 바로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와 있던데. 그 총기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열 적외선 카메라 맞습니다. 그겁니다. 소용이 돼가지고 카메라 그 총실에다가 부착을. 거기 부착해서 포획량이 많이 증가. 한 250만 원 대당 250만 원짜리. 네, 맞습니다. 상당히 과거에는 상당히 수천만 원씩 하는 고가였는데 이제 많이 기술이 개발이 돼서. 그렇습니다. 471쪽 폐식용유 비누 제작 사업, 이거 전에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이게 이 사업 수행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설악환경보존운동본부라고 하는 설악환경보존운동본부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단체인가요? 네네. 제 생각에는 이 폐식용유는 이게 버려지지 않게 잘 수거를 해가지고 이 전문적인 어떤 그런 그 업체에다가 이렇게 보내서 뭐 이렇게 재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환경단체에서 가서 어떤 시설을 갖추고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뭐 비누를 뭐 만든다. 그럼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공해 발생 소지가 있다.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제기된 어떤 그런 보도를 과거에도 접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 없습니까? 저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설이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셨나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하는 어떤 이런 약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해 수공업식의 어떤 그런 시설로 이걸 제작을 하다 보면은 공해 발생의 우려가 있지 않나요? 저희가 환경자원 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같이 여기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예. 그래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 동안 뭐 또 산불도 나고 여러 부분으로 하여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하나하나 그냥 페이지 순으로 좀 크거나 작거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8쪽에 보면 이제 영랑호 습지 생태공원 관리비로
4,400만 원이 지금 이제 계산이 되어 있어요. 네네. 네. 그 지금 영랑호 습지 생태공원이 점점 저희 지역에 또 하나의 중요한 또 자연 경관과 보호해야 맞습니다. 될 이 상황으로 좀 크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 가을에 한번 이제 의회에서 함께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너무나 아름다운 경관이고 정말 비어 있는 느낌이 들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보면 그 영랑호 이제 주변 시설물 정비로 또 여기 같이 예산이 되어 네네. 있는데 그 영랑호 화랑공원에서 이 습지 생태공원으로 가는 부분들이 충분히 뭐가 좀 안내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그 올해 예산으로 해서 네. 지난달에 그 생태공원 입구에다가 안내판을 크게 네. 생태습비공원 가는 길이라 해서 크게 그러니까 생태공원 바로 앞에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영랑호에 사람들이 산책하고 많이 이렇게 드나드는 그쪽에서 이쪽이 바로 가는 길입니다가 되어야지 이미 찾아온 상황의 그 안내는 안내대로라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영랑호를 돌고 있는 그 주류의 상황들에서 이쪽도 이런 공원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좀 잘 안내를 해주십사. 요거는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네, 그 추가로 설치하는 거 한번 검토해 네. 보겠습니다. 네. 472쪽에 보면 이제 성면 피해 구제 급여로 그 요양생활 수당도 있고 그리고 장의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제 전년에는 이 요양생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신설된 사업인가요? 네, 전에는 없었는데 네. 요새 그 올해 이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그러면 저희 지역에 그 성면 피해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망도 하시고 또 몸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 상황들의 몇 분 정도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에요. 네. 이제 같이 덧붙여서 473쪽에 이제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가 있어요. 바로 472쪽에 슬레이트 처리해가지고 네네. 예, 지붕 처리들이 있는데 이게 보니 이제 19년에는 55동인데 20년에는 150동에서 이제 아주 상당히 한 10배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 이제 성면 피해와 이런 슬레이트 철거 처리가 함께 가는 사업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관내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처리돼야 될 개선돼야 될 슬레이트 주택이 한 몇 동쯤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신지. 저희가 이제 150동 그렇게 가까이 20년. 예, 네. 예, 그렇게 150동으로 그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150동 20년에 하면 이제 속초시에는 그럼 슬레이트 지붕 그 대상인 주택이 없는 건가요? 예, 다 그렇게 해결이 지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놓치고 있었던 성면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몸이 불편하고 또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사업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건축가나 또 건설 도시가 쪽에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여러 주택들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혹시나 그 환경위생과에서 함께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좀 더 논의하셔가지고 지원하고 찾아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76쪽에 가면 그 중간 부분에 이제 먹는물 공동시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쌀이제와 신라생과 온정리샘 세 군데가 지금 이제 부적격 판단이 되어서 그렇죠. 예. 2천만 원씩 이제 3개소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 뭐 이 세 군데는 이제 개선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물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성면 피해만 하더라도 이 호흡으로 오는 부분인데 물은 먹고 온몸이 순환되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 외에 지금 공동 이런 시설로서 대상지인데 좀 더 개선해야 될 다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먹는물 공동시설은 샘터는 이제 여기 나온 대로
네 군데는 저희가 이제 의료 그 부적합 부분 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네. 이번 예산으로 자위선 소독 정수 처리장 설치비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해서 한 6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른 것도 저희가 수질 검사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시설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 그 여러 이제 뭐 예를 들면 해수욕장이라든가 영랑호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식수가 나오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네네. 관리도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이제 같이 네, 다 같이 같이 좀 하고 잘 있습니다. 관리를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475쪽에 보면 이제 클린하우스 지금 그 집화장 개선과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475쪽에 네, 네. 맨 위에 있습니다. 집화장 개선 상단. 사업 3천만 원짜리. 네, 3천과 그리고 이제 집화장도 설치 700만 원. 700만 원 4개는 기존 부분들인 건가요? 요거는 이제 발생이 되면 네. 그때 예, 소규모 수리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네, 그럴 네. 때, 네, 사업이고요. 네. 3천만 원 집화장 개선 사업은 이게 이제 제주도 우수 사례 시범 사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 저기 다른 뭐 행사가 있어서 네. 겸사겸사해서 다녀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제 집화장이 이제 셔터로 이렇게 깔끔하게 단장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배출 시간을 알려준 전광판이 나와서 그 네. 배출 시간대만 배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CCTV가 이제 감시 카메라가 부착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집화장 주변에는 노인 일자리 저 관리 어르신 체계가 분들이 있죠. 네, 예, 네, 네. 이제 표대로 이제 배치하고 있어서 아주 깨끗하게 단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한 개소의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사업 효과가 좋으면은 네. 추가로 한번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일개소 설치인데 예산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같은 이제 관광지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령 네네. 좀 잘 해봤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자, 477쪽부터 이제 489쪽의 전반적인 부분이 다 대기 및 환경 관련 예산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미세먼지라든가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보니까 이제 19년도에는 한 10억 정도였는데 예산이 지금 20년에 68억이나 이 부분은 결국 대기와 환경에 관련된 이제 국가 정책이 네, 점점 그렇습니다. 강화가 네,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저희 지역이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 동해안권에서도 상당히 이제 클린하고 이 미세먼지 없는 지역으로 오히려는 그 노인이나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오고 싶은 이제 그거 하나로도 또 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국적인 상황들에 함께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하여간 시 정책에 좀 철저히 잘 좀 이렇게 준비를 좀 발맞춰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483쪽에 보면 모범 음식점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그 기금 사업에서도 이제 모범 음식점 관련한 홍보 예산도 이제 올라와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네. 이게 속초시 모범 음식점 지원 사업으로 너무 그 인색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면 그 월 37,000원씩 상하 수도료를 이제 12월 그러고 쓰레기 봉투를 950원이면 가장 큰 봉투인 거죠. 네. 그거를 월 이제 10매 10매씩 이게 과연 그 모범 음식점을 내가 유지해 가고 또 그런 기준이라든가 또 모범 음식점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인증되었을 때 본인 스스로들도 어떤 자부심과 서비스를 좀 만족하게 더 노력을 할 텐데 이게 관련 그런 부분들에 부과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책인지 좀 너무 약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하수도 사용 요금도 지원해주고 쓰레기 봉투도 지원을 해주고 등급판 표지판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주고 그다음에 남은 음식 포장 용기도 네, 제작을 네. 해서 전달을 하고 위생 교육도 이제 시키고 있는데 그리고 연말에 이제 인센티브로 그 표창도 수여할 네.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데 더욱더 다양하고 그런 정책으로 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관광도시 속초시에서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그랬을 때 뭔가 좀 정책적 지원은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민해 주십시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환경위생과는 먹는 물, 그다음에 쓰레기 집화장, 그다음에 우리 뭐 건설기계 등 하여튼 대기 오염 물질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이 많죠. 그 산불 해가지고 환경과의 많이 싸움도 하고 불철주야 고생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시는 그래도 쓰레기가 잘 치워지고 있죠, 그죠? 네, 대체적으로 다른 474페이지 시에 보면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이 있어요. 네네. 그 용역은 어떻게 하는지 해마다 이렇게 용역을 합니까? 네, 저희는 이제 대행 업체가 네네.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그 대행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용역을 12월에 매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성과가 나옵니까? 예, 거기 이제 보면은 이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주민 만족도 평가라든가 현장 평가, 서류 평가에서 그 우수, 뭐 최우수, 뭐 이런 소 단계별로 그걸 평가 자료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 요청할게요. 네, 저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이게 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이제 폐기물 이렇게 처리를 해서 수수료가 붙는 예,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이게 12,500톤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분리하고 폐기물 되는 게 음식물은 13,000톤이고요. 생활 폐기물이 8,500톤, 그러니까 18,500톤. 제가 보니까 13,000톤이 잡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여기에 12,500톤이 그러면 이제 걸르고 난 폐기 예, 처리에 따른 수수료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 네, 네. 저희가 지급하고 있죠. 네. 이제 민간 의탁으로 이제 생활 쓰레기가 24만 9천만 원이 나가고 음식 쓰레기가 15만 8천만 원이 나갑니다. 15억 8,400. 예. 이게 이제 그 생활 쓰레기는 4개 업체고 음식물 쓰레기는 2개 업체죠. 영업체 두 곳입니다. 예. 네. 저희가 보니까 많이 예년에 비해서 7억 4천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쓰레기 배출량이 해마다 점점 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대행업체 평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적정수가 되는지도 한번 판단을 해볼 거고요. 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점점 늘어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종합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매년 평가한 자료를 5년치? 5년치. 네. 좀 주시고 그리고 각 업체에다가 나간 수수료라나요? 반입 대행 수수료. 대행 수수료. 네네. 그거를 5년치 자료 요구하고요. 네. 그럼 이 가격이 지금 톤당 생활 쓰레기는 13만 4,972원으로 네네. 책정이 됐고 음식 쓰레기는 12만 12만 1,905원으로 책정이 네. 됐는데 이건 시에서 책정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업체에 그대로 줍니까? 시에서 그렇죠. 책정을 단가에, 해서 예, 예. 그대로 계산을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 시설물 등에 대한 사고 비례 보상금이 예, 저희가 3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네네. 해마다 이제 회계과에서 용적물 손해배상 책임 공제라고 지금 이제 12월 달에 그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CCTV는 가입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CCTV는 이제 손해배상 그 용적물 배상 공제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 밖에 태풍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오면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날려서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고 피해 보상금이 그러니까 300만 되겠습니다. 원에 지금 책정된 게 네네. 거기에 대한 보상금 피해 보험료? 보상금 보험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소 전기차가 내년 이제 4월 달이면 영업을 시작을 하겠다고 네. 운영비가 이제 8개월 계산이 돼서 올라왔어요. 네. 네. 어떻게 수소차는 예정대로 진행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저기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별 무리 없이 간다면은 2월 달에 이제 시험 운영을 하고, 2월에 완공해서 3월 달에 시험 운영하고 4월에는 아마 시행으로 늦어도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럼 현재 지금 수소차가 저희가 보급된 게 몇 대인가요? 19년도 12월 달로 차량이 출고된 차량은 한 대밖에 없습니다. 한 대? 저희 시가 보증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의나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비와 도비와 국가비 해서 4,250만 원을 네, 보조해 주죠. 네. 그러면 20년도에는 지금 몇 대를 예상을 하는데 45억이죠? 그 45억은 제조식 충전소하고 저기 40억 5천만 원이란 거는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이라고 써 있어요. 네네, 잠깐만요. 예.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비는 이게 108대를 예상을 하고 2000년도에 신청한 것입니다. 2020년도. 20 내년도 그러니까 예. 20년. 2020년. 2020년도에 108대 108대의 금액입니다. 보조금이 40억 5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40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수소 충전소 운영비는 거기는 이제 충전소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죠. 수소 충전소 운영비는 5,680만 원으로 50% 대응 사업비입니다. 네. 지금 한 대는 그냥 주차장에 있겠네요. 예. 그 신청을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신청을 해서 갖고 온 차량이라서 그 차는 운행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우려가 있는데 우려가 뭐 강릉 수소 설명 좀 탱크 폭발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이제 원리가 좀 틀리고, 강릉 수소 탱크 폭발은 이제 너무 무리한 가동을 했고 시공부터 설계 것까지 다 인재로 무리하게 하고 안전장치 없이 한 게 그게 큰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는 강릉하고는 또 구조 자체가 틀리고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해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어떨까요? 앞으로 전기자동차는 지금도 충전소도 많이 확보가 돼 있고 연비도 싸고 그래서 친환경적인 차고 그래서 아주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많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수소차도 그렇게 호응도가 좋고 많은 주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기차는 이제 앞으로 배터리가 문제가 된다고 지금 예견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배터리 처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 보면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관리 지원 사업으로 그 국도비 보조 사업에 있는데, 관내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자에서 배터리 그 반납 이후 발생하는 보관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대를 예산을 잡았어요. 일단은 65만 저기 원씩? 그렇게 국도비가 그렇게밖에 배정이 안 됐고요. 다음에 추경 때 아마 확대해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배터리 이제 해수가 돼야 할 연수가 된 것 같은데 이 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 배터리를 분해해서 과연 그것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리미리 시에서 애경되는 거는 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네. 네. 저희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그 네. 지침에 맞게 네.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제가 참 반가운 예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트 플랫폼 개폐 앞에 네네. 공중 화장실 신축 네네. 굉장히 수건 사업이었죠. 민원도 많이 있었고. 네, 그게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네, 네. 참 반가운 예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려운 데는 우리 시간 빨리빨리 그리고 네. 또 공모를 해서 도비가 또 같이 왔더라고요. 네, 도비 5천만 원이 네, 지급된 잘하셨습니다.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477페이지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공중 화장실 환경 개선인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중 470 7페이지 환경 개선이라고 729만 7천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중 화장실 그 시설 개선 사업비로 예, 예. 소규모 수리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신축을 2억을 하고 그때 이제 부대 비용으로 예, 예. 그리고 관내 공중 화장실 전체를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갔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영순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료 요구가 있었죠, 과장님? 네, 네. 예, 그 부분에서 5년치를 5년. 요구하셨는데 예, 자료 전 의원들한테 다 배포를 좀 해주시고요. 예, 그 요구하실 이용수 부의장님한테 설명, 예, 철저한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명 과장님과 저 환경위생과 직원부터 2019년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환경 문제, 많은 예산서에 이제 많은 내용도 있지만은 그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제 예산서 내용대로 별도 드릴 말씀 없죠. 우리 대형 건축물 민원 담당하는 쪽에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 항상 시민의 편에서 그 민원 처리를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중위생 업무 또 식품 관리 업무에 있어서 이제 단속과 처벌이 또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모두 능사가 아니다. 시민들에게 그 계도와 홍보를 좀 강화해서 다가가는 우리 환경위생과가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473쪽에 이제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원을 기존에 이제 두 분에서 네. 두 분을 추가해서 4명으로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참 방향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초시가 연간 1,7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 그러면 그거를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4만 6천 명이 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통계가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속초시를 방문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속초시 8만 2천 인구에다가 여기 계속 오시는 관광객들을 대비했을 때 교통과 환경 문제는 우리가 일반 그냥 속초시만을 상대로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서 그 관광객들이 오는 그 숫자까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정책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봤을 때 이제 환경과가 많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무단투기 단속원들은 언제부터 두 분을 추가로 투입하실 계획이신가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바로 즉시 시행하는 하겠습니다. 근데요, 과장님, 네. 제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의회가 우리 이렇게 올바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가 이렇게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민간 환경 감시원 추가 모집 공고가 이제 이 내용입니까 이게? 그거는 예. 아닌가요? 네, 그거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환경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78쪽인가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 네, 맞습니다. 이건 올해 신규 사업이죠.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좋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문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큰 틀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 사람을 공고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업무 처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이렇게 하실 거면은 차라리 추경 때 세웠어야죠. 더 빨리 하시려면 의회에 또 빨리 오셔서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이 정도로 할게요, 이 말씀은. 예산 수립 전에 이렇게 벌써 공고부터 하고 모집을 하면 안 된다. 과장님 뭐 요거는 국도 12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1월부터 하라는 지침을 받고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네, 이 정도 할게요. 네, 말씀은. 네. 네. 자, 과장님 우리 쓰레기 문제 참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뒤에 계신 우리 김남식 계장님과 이제 이양근 주무관님, 또 허성재 주무관님, 안진홍 주무관님 정말로 바쁜 업무 속에서도 쓰레기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은 현장도 나오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이제 하시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 쓰레기 문제 참 어렵습니다, 그죠? 특히 네. 이제 집화장 문제 같은 경우는 이동해 달라고 하는 민원, 뭐 없애 달라고 하는 민원 다양하지만 그게 정말로 어려운 거든요. 저도 이제 현장을 몇 번 나가보지만 클린하우스 개선 관련돼서 이제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3천만 원 돼 있는 게? 3천만 원은 이제 다량으로 나오는 곳을 선정하려고. 아직 선정 안 네. 됐고요. 그리고 이제 클린하우스 설치는 이제 700만 원으로 한 4개소 지금 예정 중이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년 꾸준히 무단 투기 관련된 CCTV를 이제 이동식과 고정식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예산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참 정말 고생 많으세요. 제가 이제 봐도 고생 많으신데 제가 이제 조금 더 개선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소극적인 예산 편성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 화면을 좀 보시면 우리 속초시는 이제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주요 관광지들 있죠. 여기 이제 중앙시장입니다.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진입하시는 차들은 요즘 북양양 IC로 안내를 하거든요. 그럼 중앙시장을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속초 IC를 거쳐서 들어오는 차들은 중앙초등학교 공소로 오거리로 해서 이제 내려오지만은 북양양 IC로 나오는 관광객들은 이쪽으로 진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진에 보이는 데가 여기 우리 중앙시장 오시는 분들이 탁 맞이하는 이 집화장인 모습입니다. 이게 나름대로 여기도 이제 클린하우스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놨는데 이 쓰레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쓰레기는 이제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잘 치우시는데 이 집화장을 좀 보시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로 속초시에 많은 집화장이 있지만은 이렇게 관광객들이 속초를 바로 대하는 곳에 집화장은 우리가 시급히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개선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요. 여기는 우리가 유명한 오징어 화로 판매장 수복탑 밑에죠. 여기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잖아요. 설악대교 금강대교를 건너서 여기를 찾는 분들, 동명항을 가시는 분들 여기를 지나치는데
이 영동 장의사라고 보이는 여기 길가에 이렇게 집화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레기는 잘 치워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도 위생과에서도 노력하시고 환경미화분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집화장의 시설과 집화장의 위치가 뭐 여기뿐만 아니겠지만 이런 곳은 빨리 시급히 정비가 돼야 된다. 또 그런 쪽에 있어서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제가 찾아오시는 네. 많은 관광객들에게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요 관광지 인근의 집화장 정비가 시급하다. 과장님 생각 다른 네. 말씀 뭐 있으세요? 집화장 설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저희들이 어렵고요. 그걸 이제 자기 집 앞 내 점포 내 집 앞에는 설치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도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이 있어서 나가 보니까 진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주민 동의를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당일날 가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또 당일날 가서 못하게 강력히 또 반대를 하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CCTV도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일정 기간 또 옮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하는데요. 하여튼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화장 설치 관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을 한번 더 중점적으로 찾아보고 설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한 1분만 더 마무리하고 추가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딱 1분 쓰실 겁니까? 예, 추가 질의 안 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환경위생과 직원분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선순위를 좀 둬서 시급한 곳들을 좀 정비해달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 마무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CCTV를 많이 이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증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많은 목소리가 이겁니다. 그 CCTV를 설치해서 거기에 불법 투기하시는 분들을 단속해달라.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단속과 부가가 능사는 아니지만은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는 단속과 부가가 우선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환경위생과의 세입을 보면 세입 부분을 검토해 보다 보니까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가 1,000만 원 잡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직원들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이 단속에 좀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은 이 불법 투기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 투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 그거를 우리가 그 카메라만 설치하고 단속을 조금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CCTV에서 이제 적발된 영상을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단속을 그때그때 하려고 과태료 부과하려고 보고 있지만 그 적발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강력히 단속을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들 질의도 해야 되니까 과장님과 이제 질의 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질의 중에 어차피 시의원들이 쓰레기하고는 뛸래야 뛸 새가 없는 관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또 지역구가 중앙시장 아닌데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네. 우리 참 올 1년 내내 노력을 참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새벽에도 나가보고 밤 11시까지도 있어보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뭐 주무관님들 이완근 주무관님들 너무 열심히 하신 건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따 얘기 또 나오겠지만 클린하우스 기대하는 부분이 커요. 네. 우리도 제주도 가서 틀림없이 보고 앞에 스크린도 나오고 냄새도 차단하려고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참 콤비가 안 맞았던 게 우리가 희망 근로가 있었어요. 아, 산불하고. 희망근로도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갖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80분을 투입시켜서 예, 집화장을 통장님을 시작했- 위시로 해서 이 통관할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통장님 관할을 하에 놔서 뭐 이렇게라도 관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희망 근로자들 뽑아서 그렇게 좀 투입시켜서 네, 주변 그렇게 했어요. 교육을 좀 시키고 네, 이러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네, 부탁을 했더니 실행을 하셨죠. 예, 그렇게 아이고.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조명 과장님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내년 말까지. 예. 하여튼 뭐 우리 환경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행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그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 지금 현장에 계시는 환경위생과 전 직원분들께서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현장에서 보고 느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예산과 관련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만 네.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을 정도로 네. 좀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항상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가 환경보전 종합대책 이제 수립도 하고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이제 관련한 업무를 이제 전반적으로 하시잖아요. 저는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 본 질문 이제 후반부에 좀 하기로 하고요. 일단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그 업무 처리에 항상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지금 시니어 클럽이 되게 네. 오랜 시간 방치가 돼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민원이 들어오고 바로 그 깔끔하게 네.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인원도 참 적은데 매번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기 오염 시설 그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혹시 그 신청 받는 게 있나요? 대기 오염 방지 시설과 관련돼서? 대기 오염 방지 시설에서 신청 받는 거는 따로 없거든요. 따로 없으시고요. 네, 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사진하고 동영상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영랑호 생태 이게 여기가 보전 지역인가요? 보호 지역인가요? 뭘로 지정이 돼 있죠 지금? 보존지구로 돼 있습니다. 보전 지구로 지정이 돼 있죠. 네. 제가 이거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가 지금 계류장 보이시죠? 네. 이거 어떤 계류장인지 아시나요? 수상스키. 예, 수상 그죠? 예, 요트. 원 의원이 지금 저기 수상스키. 확인해 보니까 그 인원을 따지진 않겠습니다. 수상스키와 관련돼서 일단은 동력 레저 기구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이곳은. 근데 계류장과 관련돼서는 지금 해양수산과에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 소송이 뭐 상대 측에서 이제 소송을 해서 이제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도한 제한 아니냐 이 계류장 설치까지는. 자 계류장 설치까지는 그렇다고 칠게요. 화면을 보시면 여기 지금 조류들이 이제 많이 있죠. 네. 영랑호에. 자 이게 지금 여기 그 계류장에 보트가 이게 설치가 돼 있고 여기 수도꼭지까지 여기 샤워 이제 수상 레저 활동이 끝나고 나면 여기 이제 샤워도 하고 이제 나오는데 환경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다른 과에다 제가 여쭤볼 건데 이게 환경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뭐 기름이 새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 환경지도팀에서 수시로 이제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그 허용 제가 기준이 질문 다 드리고 좀 네. 답변 좀 해주십시오. 여기 지금 시민들 운동 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뭐 개인 거 같은데 어제 제가 행사장에서 시장님께도 이걸 건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개인 용품들도.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지압 돌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시민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자 여기가 여기 영랑호예요, 영랑호. 네. 제가 얼굴은 이제 비치지 맞습니다. 예, 예.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이게 개인 놀이터 아닙니까 여기가? 영랑호 리조트, 영랑호 이 그 호수, 영랑호가
개인의 놀이시설로 전락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분들을 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동력과 관련된 레저를 영랑호에서 하게끔 하려면 다른 동력 레저 협회가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다 허가를 해줘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이런 상황에 물살을 가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환경 그 부서장님으로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환경 지도팀이 있어서 그 기름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배출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행정처분을 강력히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개선 명령을 하고 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처분 이런 절차 순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관련 법을 검토를 해서 점검에 나가서 그 강력히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라든가 우리 조류들이 여기서 많이 이제 서식지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과연 여기는 지금 무동력선은 카누 우리 선수들이 우리 속초시의 또 명예를 드높이는 카누 선수들이 여기서 이제 훈련하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경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아무리 이제 법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력과 관련된 수상 레저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지금 수상 레저 안전법 이 법안을 지금 저도 이제 쭉 검토를 할 예정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 협회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허가를 내줬다면 이 계류장까지는 그렇다도 운항 허가는 내주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정인 몇 명입니까? 여기 도대체 일반인들이 여기서 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해양수산과랑 같이 한번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뿐 아니고 관계 법령도 좀 찾아주시고 네, 관련법에 따라 저도 찾겠습니다. 네. 자치단체장께서 그 수상레저 동력 이 운항을 금지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는지 그것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생태환경 보존과 관련돼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자연 친화적이고 우리가 여기가 레저 활동을 그 관광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사실 특정하는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여튼 저기 인허가 부서인 해양수산과랑 같이 관련 법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좀 한 장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야간마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여기 소화기를 계속 갖다가 버리더라고요. 여기 이제 소방선 밑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큰 대로변인데요. 뭘 버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매일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선가 나오는지 매일 이렇게 나옵니다. 매일. 소화기도 한 10대 개 정도 이건 제가 매일 걸어다니면서 찍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이제 이동식 CC 카메라를 좀 설치해서 네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아주 정말 이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고 버리는 그 쓰레기 종류가 아주 가지가지예요.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이제 2020년도 우리 지속발전 가능 협의회에서 이제 사업 계획서가 그 부서로 이제 올라왔었죠. 네네. 2020년도 1월에서 이제 12월까지 계획서가 쭉 올라왔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유익한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자료는 받아보셨죠? 네. 이게 지금 예산 신청이 한 1억 3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뭐 계획은 따로 갖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아직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제 평가회를 결산을 12월달에 하기로 이제 돼 있어서요. 그게 이제 사업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올해는 이제 당장 쓸 거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사업성을 이제 효과를 따져보고 내년도에 추경에 확대하는 거를 실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의 확대 좀 제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안 내용을 이렇게 쭉 봐도요. 사업이 뭐 지속가능 발전 청정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시민 참여, 환경 공동체 의식 이 보니까 여기 이제 교육 홍보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교육 홍보 사업이 참 질 높은 그 교육 홍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여기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 처리 문제, 이 네. 쓰레기 수거와 관련돼서 이 불편함이 호소가 될 때 그 관계부서에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빠른 시간에 해결을 해주세요. 이 차량이 지나가면서 이제 회수 조금만 한 50m, 100m 정도만 좀 더 이동을 해서 좀 그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 불편한 사항이 좀 많이 해소가 될 텐데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을 때그 관계부서에다가 제가 좀 민원이라든가 이런 처리를 좀 당부드리면 빠른 처리를 해주시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도 많이 부족할 네. 텐데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음식과 관련된 이 단속을 하실 때도 일단 그 중앙부처에서 와서 단속되기 전에 우리가 직접 집행부에서 먼저 이 단속을 하면서 이 계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간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김명길 의원님이 그 지적했던 사항들을 좀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십시오. 네, 예, 그리고 이제 본 질의가 다 끝났고 이제 추가 질의를 해야 될 때인데 제가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네. 안전총괄과에 통합관제센터 생기죠. 네, 네. 우리 쓰레기하고 연결. 그렇잖아도 저희가 좀 알아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는 이제 방범등 네, 위주로 압니다. 예, 안전 충분히 보장, 압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시민 안전 보장 차원에서 방범등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CCTV하고 연결을 시키려면은 그걸 적발할 수 있는 단속 요원이 전담 요원이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내년 4월에 그 완공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그 4월 이후로. 그러니까 과장님 예, 우리가 현장은 이제 우리들도 뭐 단속을 하고 또 앞에 CCTV들이 화소수는 안 좋지만 있긴 하거든요. 네. 만약에 CCTV 관제센터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우리 쓰레기만 이렇게 볼 수 있는 모니터 요원 한 둘 정도 있으면 글쎄요. 되지 예, 그렇게 해서 않을까? 단속 요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하반기에 또 점진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시고요. 네.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결자 해지라고 그 우리 사회 봉사 활동 시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버리 네. 무단 불법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속초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7분 다 아마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좀 깨끗한 그리고 집화장 그다음에 크린하우스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랬어요. 네. 아까 우리 의원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장소 이렇게 네. 길거리에 큰 길거리에 있는 장소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심도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예, 위생과에 우리 환경위생과에 거는 기대가 좀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재앙입니다. 재앙이자 재난이거든요. 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속초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맑은 공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초는 그걸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1,700만이라는 관광객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바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쭉 또 봤더니 또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의도들이 많이 보여요. 수서 뭐 이거 국책 사업들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노경유 차량 5등급 노경유 차량 교체 비용을 주듯이 이제 낙후된 그 경유 보일러나 보일러들에서 나오는 겨울철에 12월 달에서 2월 달에 쏟아지는 그 마이크로미터 퍼 메타의 3승이라는 그 무게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것도 좀 고민을 좀 해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속초기 때문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정책에 반영 좀 해주십시오. 자, 다음 우리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472쪽. 맨 아래 슬레이트 철거 처리 네네. 사업. 이제 항목으로 3개 사업이 있는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어떤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 주택이 아닌 창고나 축사나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창고, 겁니다. 축사, 네, 예, 예. 화장실, 주택 화장실 외에 뭐 이런 거? 예, 예.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인데 예. 예, 이거하고 또 슬레이트 철거 처리하고 이렇게 150동 뭐 20동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은 철거하고 또 지붕까지 새로 이어주는 사업인가요? 네,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이고요. 주택에 있는 슬레이트 철거는 이제 철거해서 이건 철거만 처리하는. 해주고 예, 예. 저 새로 있는 작업은 그 비용은 이제 그 주택 지붕 개량 사업으로. 예, 지붕 예, 개량 사업으로 이제 주택 소유자가 부담으로 예, 이제 예, 예. 하는 사업인가 보네요. 상당히 저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데 네. 신청은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되면 그다음에 신청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할 거죠 이게. 예. 150동인데 슬레이트 철거를 새로 지붕 있기를 하루 희망하는 분들이 이 150동보다 훨씬 더 많겠죠 아무래도 그죠? 네, 신청자 저희들이 이제 접수를 받고 새로 있는데. 새로 이을 희망은 저뭐 빗물도 새고 시설이 저 지붕이 노후돼서 뭐 이렇게 개량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저 철거만 해주고 이렇게 새로 이렇게 그 있는 작업을 하는 비용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신청을 못 하겠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슬레이트 주택, 그러니까 주택하고 주택과 연결된 창고하고 부속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서 이제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붕 개량 사업은 이제 국비 시비해서 이제 20동으로 예,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20동 있습니다. 빼고 나머지 이제 150동은 하고 싶어도 저기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신청도 못할 상황이 되지 않나. 이것도 어떻게 추가로 또 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저 건축과에 있는 빈집 정비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 네, 네? 그거하고는 별거 사업이에요. 별개 사업이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476쪽 먹는물 공동 시설 개선 사업 이게 어디라고 해? 쌀이제 샘하고 신라샘하고 온정리. 쌀이샘, 신라샘, 온정리샘. 거기 예, 세 군데. 쌀이제 두 군데가 있는 건가요? 예, 쌀이제가 두 군데가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물만 관리하는 예, 거네요, 그죠? 샘터를 여기 있는 거는 먹는물 말하는 공동 시설이라고 하는 게 샘터를 이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 수돗물 그 공용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시설은 아니고 이건 샘물만 지금 먹는물 공동 시설에서 샘터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 수시로 수시 검사 예, 수시 해가지고 검사를 게시하죠. 예,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1회씩 검사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나요? 네. 여름철엔 더 많이 하고요. 시민들이 안심하고 네. 이용할 수 있도록 네, 관리에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78쪽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신호등. 근데 우리가 신호등으로 지금 돼 있지 않고 모니터로 돼 있죠. 네, 전광판에 전광판으로. 학생체육관 옆에 근데 이제 전광판이 모니터로 있습니다. 하지 않고 신호등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추가 시설할 건가요? 작년에 올해 한 사업이고 요거는 이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네.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을 항소광장 그 앞에다가 한번 설치해 볼까 합니다. 몇 개소인가요? 한 개소를 일단 해보고 한 개소인가요? 효과가 있으면은 더 그러면 확대할 계획을 있습니다. 이게 그 전광판하고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이게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싸고 여러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효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그 알림 신호등이면은 그 색깔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죠? 전광판에 표출되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전광판에 표출되는 그런 색깔 신호가 요 시스템은 어떻게 다 구축을 해야 되나요, 때로? 그 전광판에서 표출되는 그런 사항이 그대로 표출이 됩니다. 전광판에는 이제 뭐
미세먼지가 뭐 이렇게 글자로 대기 표현되니까 오염.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예, 이제 색깔이라 그러면은 예, 예. 이제 대충 대부분의 예, 예. 시민들은 이제 빨간색이 들어오면 안 좋구나 뭐 이렇게 그런 하지만, 식으로 해서 예.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게 좋고 보통 낮음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그 시스템은 저기 지금 전광판하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돼서 자동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되는 상황.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가성비는 그게 더 좋고 네. 뭐 설치 장소에 따라서 또 그 색깔로 구별하는 방법을 또 시민들 홍보도 해야 되겠네요. 네. 신의원님 시계.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추가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사용하시고요.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다시 한번 이제 지난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면 생각을 하니 그 생활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민원에 정말 이게 시달리셨던 부분 그리고 열심히 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여간 고생하셨던 그런 부분들 다시 좀 감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심심한 위로를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제 공중 화장실 관련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회기 때 제가 그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대한 이제 제안을 좀 드렸고 그쪽 여성가족과나 시에선 좀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2020년에 좀 한번 조성을 해보는 부분으로 이제 가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중 화장실 그 안심 비상벨 설치로 이제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 화장실이 관내에 지금 몇 개소죠? 저희는 2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24개소. 예. 여기 나머지는 해양수산과나 관광과나 이렇게 공원녹지과, 일자리 그쵸. 경제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나눠서 네, 과마다 다 하간에 나눠져 있는데 예. 그렇지만 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이제 환경위생과가 좀 네. 자꾸 해주셔야 될 거라 네. 그 안심 비상벨을 이제 화장실 이용하면서 보는데 사실 저도 이제 손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저거를 눌러서 안전할 때 한번 눌러봐서 시험으로 그랬을 때 어떤 그 안전망들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안심 비상벨은 그냥 혼자서 소리만 나는 거죠. 그게 경찰서 연계가 다 돼서요. 경찰서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연계가 다 돼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제 경찰서와 연계가 돼서 누르는 순간 경찰서로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그냥 여기에서 윙윙윙윙 경광처럼 이렇게 들려서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바깥으로 표출하게 되는 그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모두 다 경찰서로 연계가 되어 있나요? 경찰서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캡스도 그렇고 다 같이 연결이 돼서 이거 저기 제대로 가동하는지 연내에 한 몇 회 정도 점검하고 계신가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점검하실 때 한번 좀 불러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한번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네. 싶은데 실제적으로 근데 그냥 또 눌러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서로 연결이 된 상황에 이제 점검을 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해서 정말로 필요한 그 단 한 번의 상황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는 게 이제 역할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이번에 안전총괄과랑 여성가족과랑 이제 안전 로고젝트 그 제작을 지금 안전총괄과는 20개, 여성가족과는 10개 설치를 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 사업이 이제 구상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된다면 그 공중화장실 부분들 그 저변들이 아마 좀 필요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몇몇 군데의 상황들 그래서 화장실 안내도 할 겸 안전한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할 겸 이 안전총괄과랑 한번 여성가족과 사업에 함께 좀 연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선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생태계 교란정 퇴치 사업 있죠. 이게 네. 이제 오래된 사업인데 그 이제 인건이 5분이 하시고 저희 시는 지금 교란정이 저기 식물도 많고 동물도 많고 그렇죠. 교란종이라 그러면 이제 풀 단풍잎 돼지풀하고 돼지풀이라는 그런 그 생태 교란종이 있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사업인데요. 아, 식물요? 예, 간내 생육 초기에 이거를 빨리 음, 그 제거를 해야지 그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급속도로 빨리 자라고 있어서 그렇죠. 지속적으로 빨리 치고 있습니다. 외래종들이 더 빨리 잘 예, 자라죠. 예. 그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네,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 야생 동물 때문에 요즘 또 난리죠. 네, 야생 멧돼지. 네, 예. 멧돼지 때문에도 난리고. 예, 예. 그 이제 그 관리는 지금 피해 보상 농산물 피해 보상이 5,4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있죠, 예산이. 우리가 농작물 그 유해 야생 동물 예, 예. 피해로 본 그런 보상금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를 같이 공동 조사를 하고 예. 야생 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요. 카바가 대 5,400만 원 돼가지고. 네, 그 1년 정도면은 동안에. 예, 예, 예. 가능합니다. 그 방지 시설 설치가 1,320만 원이 왔어요. 이게 뭐 어떤 걸 설치해 주나요? 그물 같은 거 설치해 주나요? 이거 이제 전기 울타리, 전기 예, 울타리. 예, 그런 거 경고음 이런 거를 설치해 줍니다. 그럼 신청자마다 다 해주나요? 그렇죠, 그런 거는 다. 농가들? 예, 예. 전기 울타리는 이제 그 자부담이 좀 있어서 예. 그 설치를 조금 꺼리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그 자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자부담 몇 프로예요? 최대 80만 원. 아, 80만 원. 예, 좀 농가에서는 좀 큰 돈이네요. 예, 가구당 120만 원씩 지급하는데 어. 80만 원을 부담이 돼서 약간 설치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겠습니다. 그 이제 소규모 방지 시설 480페이지 보면 설치 지원이 있어요. 네. 소규모 이제 그 사업장에 보조를 해주는 거죠. 14개 개소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네.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 공업사라든가 같네. 그런데 이제 그 배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차 도색한다든가 이럴 아직 때 14개 예, 먼지가 사업장은 난다든가 확정된 건 선정은 아니고 이제 신청자에 의해서. 예, 그게 할당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네. 보통 농공단지에 많이 쓰겠네요. 네. 대기 배출 시설, 방지 시설 뭐 이런 예, 거죠. 예. 신규 사업이에요. 네,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제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이 있어요. 네, 네. 그가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계획을? 그거는 이제 관련법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공기질 측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면은 요양원 뭐 이런데요. 예, 어린이집. 네. 어린이집. 네.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시도를 할 거란 얘기죠. 네. 네, 시간이 다 된 관계상 네, 질문 답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신선희 위원님 뭐 충분히 아까 하셨나요, 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추가로 간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김명길 위원님,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제가 뭐 궁금증이 없어서 네.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영랑호가 환경 보존 지역인가요? 명확하게 담당 계장님들 뭐 아시는 부분 있으면 좀 저한테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보존 지역인가요? 아닙니까? 환경 보존 지역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돼 있죠? 이게? 검증이 안 돼 있고. 과장님 보존 지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좀 정확하게 그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차피 김영길 의원님 우리 자료 요청하고 법률 검토 좀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